안녕하세요. DRB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대발입니다. 우리 2022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0일에서 14일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또 코로나까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 건강 상태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학병과 학생들에게 화이팅 하라고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하면 시작해 보죠. 제가 오늘 설명회는 우선은 고3 학병들이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안다라는 전제하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좀 패스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 특별히 강조를 하고, 특히 수시 6개 카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또 힘차게 강조할 생각이고요. 저희 DIB 교육은 우리 송호연 대표님과 우리 최선학원 영어 선생님, 선수학 수학 선생님, 그 다음 후선부서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입시전략연구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3 학생들한테 최고의 입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컨텐츠는 4가지 꼭지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2022학년도 우리 현재 고3 학생들의 입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제 수시에서 전형별 유불리 분석, 특히 수시 쪽으로 좀 강조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6개의 수시 카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 저희 DIB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입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제가 표가 나올 때마다 약 1초, 2초씩 퍼즐 시간을 잠깐 둘 텐데요. 일단 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타이틀에 고3 모의고사 학업 역량 저하라고 되어 있죠. 작년도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수능이 좀 연기가 돼서 12월 3일 날 시험을 봤는데, 우리 영어 과목 같은 경우 2020년 11월 수능에서 1등급 맞은 학생이 12.66%였는데, 올해 얼마 전에 6월 3일 날 모의고사를 본 결과가 6월 30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1등급이 5.51%로 굉장히 하락했죠. 그러니까 12.66에서 5.51로 하락이 됐다는 것은 반 이상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이때 시험을 본 학생들이 39만 9,818명인데 재수생들이, N수생들이 14.3%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1등급 비율이 이만큼 감소된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EBS에서 70% 연계해서 50%로 줄어들었다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영어 같은 경우는 50%가 간접 연계, 50%가 비연계가 됨으로써 상당히 좀 어려워진 데다가 뭐 삽입이나 추론, 논리 문제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져서 2점과 3점 문제의 배점 차이가 간극이 상당히 커져 있다는 사실이 1차적으로 좀 보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학업 역량이 저하된 부분과 함께, 셋째는 지금 현재 해당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들인데 1년 동안 종합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데 따른 학업 역량 저하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영어 같은 경우가 올해 년도에 가장 저는 이슈라고 생각되는데, 영어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절대평가니까 우리가 등급을 맞기가 좀 유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결코 상대평가에 못지않게 상당히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는데 영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설명회를 함께 하고 있는 고3 학병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절대 등한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어 성적을 유지 또는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3 학업 역량 저하 현상으로 대학에서는
2022학년도 고3 수시 구제 방안 또는 배려 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총 56개 대학에서 여러 가지 변경 요소를 발표를 합니다. 면접 방식이 변화됐거나 전형 요소가 변화됐거나 수능 최저가 변화되거나 또는 날짜 일정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나와 있는 표에서 나와 있는 수능 최저 기준 완화입니다. 즉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얘기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는 4개 학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 학교인 이유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까지, 로컬 캠퍼스까지 같이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3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직윤이 3개 2등급에서 3개 3등급으로 완화가 됐고, 서강대는 고교장 추천 3개 합 6에서 3개 3등급으로 완화됐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약대를 제외하고는, 약학부를 제외하고는 직윤 3개 합 6, 인문계 6, 자연계 7에서 3개 합 7로 완화가 되는데,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탐구 2개의 평균에서 탐구 하나로 좀 조정이 됐으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서울대나 서강대나 중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굿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그 모의고사를 3, 4, 6월 달에 모의고사를 현재 그 고3 학생들이 3회 봤는데요. 올해 시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형 수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택형 수능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통과목과 함께 각자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3월에 보면 오른쪽 유불리 보시면 됩니다. 3월에 화작과 언매 중에서 언매를 선택한 학생이 26.37%에 불과했는데 실제 1등급이 맞은 학생은 무려 66.25%나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을 장악을 했고요. 4월의 점수로 보면 표점 자체가 언매가 화작에 비해서 6점 정도 좀 높은 점수를 좀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의 유불리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작과 언매를 선택한 학생 중에 사실은 언매를 선택한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됐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앞으로는 9월도 모의고사 또 봐야 되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아마도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오히려 좀 상상시키고, 즉 킬러 문제를 공통 과목에 좀 배치를 시키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서 이러한 유불리를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통 75%에 해당되는 게 수 1과 수 2고요. 선택 25%에서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인문계 학생들은 확통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 기하를 선택했는데 미적이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했죠. 어쨌든 이런 유불리의 결과를 보면 3월에는 1등급 중에 미적을 선택한 학생의 84.4%가 1등급을 받았어요. 실제 3월 기준으로 보면 선택은 확통이 더 많이 했지만 선택수가 적은 미적을 선택한 학생의 84.4%가 1등을 맞았다라는 거고요. 사실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86.3%나 되는 학생이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 인문계 학생들이 조금 좀 불리해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표점도 4월 기준으로 보면 확통이 142점이었고요. 기하 145, 미적 147이니까 확통과 미적을 구분하면 약 5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여져서 실질적으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수학이 1등급을 맞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죠. EBS 간접연계 50%, 비연계 50%로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이 12.66%였는데 올해 6월에는 5.51%로 대폭 감소가 됐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는데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영어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어를 성적 향상 또는 성적 유지로 좀 해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고, 탐구 같은 경우도 오른쪽 표에 보시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 사탐 6개 과목 중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되는 게 6개나 됐고요. 과학은 8개 중에
두 과목이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 되기 때문에 유불리가 약간 작용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탐구 1과목으로 대체 폐지가 되어 있는데 상위권 대학 35개 대학 기준 중에 6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폐지가 됐다고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작동이 됨으로써 현재 우리가 9월 10일에서 14일 날 지원하고자 하는 수시에서 가급적이면 최선의 선택을 해서 합격을 해줘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 요소가 수능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 이 설명회를 잘 들으셔서 수시 6개 카드를 최적의 카드를 뽑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1월 28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죠. 서울 소재 상위 16개 대학은 수능으로 하는 정시로 40% 확대론을 얘기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40% 좀 확대가 됐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우리 재학생들한테 상당히 굿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 2020년도 입결을 보면 수시로 합격한 학생이 93.2%고요. 그다음 수능으로 해서 정시로 합격한 학생이 62.5%입니다. 그래서 재학생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가급적이면 수시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게 좋고요. 합격하는 게 훨씬 높다라는 건데 2021학년도 10개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대에서 2022학년도 올해 년도에는 35개 대학으로 대폭 확대가 되기 때문에 내신을 평소에 준비가 현재까지 잘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회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표에서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은 학교장 추천제는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대부분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로만 결정이 되는데 꽤 많은 학교들이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을 택한 교과 전형이 있다라는 것은 간과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에 AI 학과 확대론도 또 다른 2022학년도 이슈인데요. 2015년 개정교육과정 중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정교육과정 중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라는 게 있고요.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AI 교육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교육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어서 AI나 소프트웨어 학과가 굉장히 좀 폭이 좀 넓어졌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늘어난 학교들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요. 여기서 이 표에서 빨간색 부분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는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부나 또는 과입니다. 특히 한양대 심리뇌과학 같은 경우는 예를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1, 2학년 때 심리학을 배우고 3, 4학년 때 AI 융합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워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조금 지원하면 좀 매력 있는 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유의할 점은 한양대 심리뇌과학과는 100% 영어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2022학년도 입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러한 입시 이슈로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유불리 분석입니다. 전형별 유불리 분석에 있어서 입시도 기본적인 것은 확률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서 어느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제일 많은가에 대한 점검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수시니까 수시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 오른쪽에 보시면 3시, 2시 방향의 교과 11.8%, 그 다음에 3시, 또 6시까지 해서 종합전형이 35.2%, 밑에 하단에 논술 9.9%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는 4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종합전형이 가장 많고 다음에 교과전형, 논술전형이다.
중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위권 국승세단에서 한서산까지 하는 총 20개 대학 기준으로 봐서도 오른쪽 하단의 표 보시면 됩니다. 하단의 표의 벤 다이어그램 쪽 오른쪽에 보시면 교과 20.6, 종합전형 28.3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내신과 학생부에 관련된 전형 요소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또 전형별 경쟁률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면 우선 수시에서 4가지 전형 중에 교과, 종합,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상단의 표를 보시면 밑에 표 중에 하단에 보시면 표 중간중에 보시면 합계라고 보이시나요? 합계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상위 10위권 대학이 보면 6.8대 1이었고요. 경쟁률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감소가 됐고 종합 전형은 10.1대 1, 역시 전년도 약간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 54.8대 1, 약간 좀 감소가 됐죠. 감소가 되는 것은 이건 학령 인구 저하 현상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가장 좀 높은데 상위권에 뭐 한두 개 정도 대학 같은 경우는 100대 1이 넘는 경우도 많아서 논술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상당히 적고요. 충원율 기준으로 보면 교과와 종합률이 논술 전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에 밑에 스카이 그 수시 충원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서울대, 고려대, 연대대 스카이 기준으로 보면 2020학년도 합계 충원율을 보면 28.8%, 2021학년도는 33.7%로 충원율이 좀 늘어났죠. 충원율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정시 이월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충원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대학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시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전형별로 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제가 이제 교과 전형을 얘기했고, 10개 대학에서 35개 대학으로 확대됐다고 좀 말씀드렸죠. 특히 중위 20권 대학에서 절대적으로 좀 확대가 좀 많이 됐는데요. 밑에 잠깐 보시면 학교장 추천, 수능 최저 기준 추천 인원 이렇게 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우선은 서울대 직윤이 세계 2등급에 세계 3등급. 이건 구제 방안에 따른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서강대 고기장 추천에서 세계합 6에서 세계 3등급. 그다음에 중앙대 주견에서 세계합 6, 7. 아까 세계합 7, 자연계 같은 경우는 탐구 하나만 제가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천 인원을 오른쪽에 보시면 위 칸에서 두 번째 고려대 학교 추천에 보시면 제일 끝에 4%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4% 이내가 들면 학교장 추천을 전형으로 이렇게 해주겠지만 이 4%를 했다고 해서 이 4% 학생이 고대를 전부 다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합격률은 1에서 2% 정도 되고요. 이 표의 제일 하단에 보면 빨갛게 써져 있는 부분 보실래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이 연대, 한양대, 이대, 동대부터 덕성여대까지 있는데 수능 최저가 미반영되는 대학은 동급 라인의 대학보다는 내신의 컷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교과 전형에서는 크게 두 가지죠.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있는 학교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컷이 약간 낮고 없는 학교는 상당히 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질문을 좀 많이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것 중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이나 반영률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 표를 보실 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구분은 좀 지셔야 됩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 평가 방식에서 교과 전형에서는 성대 같은 경우는 정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세특에 반영이 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정량과 정성평가를 실시해서 성취도나 세특이 좀 반영이 됩니다. 기타 다른 대학도 정량평가나 또 미반영 대학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는 영향력이 좀 커졌다라고 싶고요.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반영 비율은.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대학별 내신 반영 방식입니다. 보통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신 반영이 1, 2, 3학년 내신의 평균으로만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표에 보시면 제 위부터 한번 볼까요?
국영수사 인문계, 국영수가 자연계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중앙대부터 한성대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국수영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연세대에서 가톨릭대까지. 그 다음에 정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고대부터 경기대까지. 그 다음에 또 빨간 거 써있죠. 교과별 반영 비율이 있는 거. 교과별 반영 비율을 다 달리하는 대학이 한국외대부터 인천대까지 이렇게 각자 다 달라진다는 거죠. 또 반영 교과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반영 방식도 달라집니다. 밑에 하단의 표에 보면 동국대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하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학년별 가중치를 반영을 하는데 1학년 때 20% 반영을 하고 2, 3학년 때 가치를 80%로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을 하죠.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교과별 상위 5개 과목을 하는데 상위 교과 순으로 가중치가 35, 25, 25, 15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 3학년 무조건 평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년별 반영 비율이나 교과 반영 비율이나 교과 상위 과목에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저는 컨설팅이 좀 요구된다고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DRB 최선화학원 또는 선수학 다니는 학부형님들에게 이제 고급 정보 중에 하나를 지금 좀 알려드리는 건데요. 인문계 5개 학과 교과 전형의 내신 배치표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소수점 첫째 단위까지 해놨는데요. 저희가 사실 입시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면밀하게 반영을 하고요. 요거는 작년까지 기준으로 하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년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경영학과, 교육학과, 미디어 관련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을 잠깐 좀 정리해놨는데 이 표를 보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우선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표 중에 제일 가운데 미디어 관련 부분에 보시면 미디어 관련 번 첫 번째 보면 연세대 예라고 돼 있죠. 예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양대 같은 입결이 보면 1.3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디어 관련이. 그런데 그 바로 두 칸 내려가면 고려대가 1.5로 오히려 한양대보다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알기로는 스카이대학이 위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 평가 요소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신 컷이 1.3까지 높은 거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세계합 5라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1.5 내신의 컷이 좀 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수능 최저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쭉 나눠준 부분 보니까 2.0의 라인에 굵게 볼드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5개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은 인문계 같은 경우 보통 2.0 이내는 들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상위 35개 대학 같은 경우는 중위권이죠. 뭐 16위에서 35위까지는 3.0 이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또 잠깐 좀 볼게요. 경영학과 좀 보겠습니다. 경영학과의 왼쪽에 2.3 보이시나요? 2.3 옆에 보면 서울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2.8 동덕여대 있네요. 서울여대하고 동덕여대는 둘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두 개 합 7이라는 수능 최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라인으로 보면 서울여대하고 동덕여대가 비슷하다고 보여지지만 여기서는 이런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교과에 대한 평가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상위 3개 과목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수 0, 4라고 해주면 곱하기 4가 되는 게 12개 과목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국수 0, 4 전 과목을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덕여대는 전 과목을 평가를 하고 서울여대는 상위 3개의 교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여대가 컷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수시 지원 6개 카드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한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전형 요소나 전형 방법에 따라서 매우 디테일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차후에 이런 표가 나오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연계 5개의 학과 교과 전형입니다. 여기 자연계 그 교과 전형은 우리가 흔히 전학이라고 얘기하는 전자전기, 화학공학, 기계공학 있고요. 생명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있는데, 의치한약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데이터로 지금 저희가 좀 집어넣는 거고요. 역시 이 표도 보실 때 이미 어머니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대학이나 학과는 이미 눈에 들어올 거예요. 본인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잠깐 메모는 해놓으시는데, 이게 절대치는 아닙니다. 절대치는 아니고 작년까지의 기준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상이하게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수점 두째 자리 가면 좀 상황이 살짝씩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형 방법이나 평가 요소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의치한약수 교과 전형입니다. 의학 계열이죠. 의학 계열에서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학과가 있는데, 의대는 40개 대학이 있고요. 치대는 11개 대학, 약대는 학부로 이번에 최초로 이제 뽑게 되는데 37개 대학이 있고, 한의대가 12개 대학, 수의학과가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심이 가장 많이 이슈를 끄는 것은 약학과입니다. 그래서 약학과만 잠깐 얘기하면, 질문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약학부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될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치의예과와 한의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에서 한 1.5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색깔별로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은,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근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황토색입니까? 황토색 같은 경우는 지방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아이들이 내신이 극상인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대신에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요소는 수능 최저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 연대는 3개합 4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4개합 5기 때문에 2등급이 2개만 비치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의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의 관리를 굉장히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테두리 내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활용 전략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교과가 당연히 우수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교과에 비해서 교과가 좀 우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유리하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대신에 수능 최저의 기준에 충족 여부를 반드시 체킹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자기가 원하는 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자기가 유리한지 아닌지를 분석을 잘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과 전형에서 수시 안정 지원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과 같은 경우는 자기 내신 성적이나 반영 비율이나 수능 최저가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합격의 가능성을 알거나 또는 분석할 때 조금 더 정확도가 좀 높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되게 내가 수시 6개 중에서 좀 뭔가 한두 개는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좀 합격을 해놓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교과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쟁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종합 논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조금 더 낮고요. 대신에 추합률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추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합률에 대한 기대치는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 전형에 이어서 종합 전형을 같은 스토리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모집 인원 자체가 조금 더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수능의 40% 확대 때문과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학교장 추천제처럼 교과전형으로 바뀐 것 때문에 인원이 살짝 좀 감소가 됐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성격을 가진 교과전형.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밑에 있는 학교들은 교과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성격을 띄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형 요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형 요소 중에 파란색 보시면 됩니다. 면접, 연세대 추천형 면접 들어가 있고요. 고려대 학교 추천 서류 들어가 있죠. 밑에 또 볼까요? 진로 전문 파란색만 보겠습니다. 정성, 다음 면접, 바로 밑에 서류. 이렇게 면접, 서류, 정성평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부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좀 따른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이 또 질문하는 것 중에 면접은 그냥 인터뷰인데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산입니다.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 학생부를 통해서 그 학생의 아이덴티나 그 학생이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지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평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수능 최저가 있는 부분 잘 체킹하시고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교과 전형에 비해서 그 종합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은 훨씬 더 높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종합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빨간색만 좀 보실까요? 빨간색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전공 과목에 대한 이수 여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진로에 대한 전공한 부분에 정확히 이수를 했는가? 그 다음 밑에 볼까요? 그렇다면 그 전공학과에 대한 관련 과목에 대한 세특이 잘 기재가 돼 있는가라는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만큼 이 진로를 위해서 본인이 학습하고 활동하고 연구하고 과제 제출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는 게 정성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내신 평가하는 방식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단순하게 성취도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점수나 평균까지도 반영하는 이대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과 전형에 비하여 진로 선택 과목은 종합 전형에서 매우 중요도가 높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평가 이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도 다 봤고 웬만한 건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아마도 그 교육부 기준으로 보면 8월 30일까지 학생부를 최종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방학 전에 기재하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마다 좀 상이하니까 그건 학교 일정을 감안하되 아마도 아직은 세특 부분이 확실하게 기재가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 쳐낸 데 보면 세특에서 과목별로 500자를 기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특 부분이 잘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3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무조건 잘 써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그동안 학기 중에 어떤 동아리나 독서나 수상이나 그죠? 어떤 자율이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 진로에 적합한 뭘 한 활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인폼을 주셔야 선생님들이 그 잘 써주시겠죠. 근데 만약 이 세특을 기재하는 것들이 자기가 쓸 게 별로 없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독서도 기재가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독서 활동을 진로에 맞는 독서를 한 2권 정도 읽고 난 후에 그 부분이 기재될수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과목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고3학생 꼭 기억하세요. 세특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진로에 관한 독서 한두 개 정도 강력 추천합니다. 세특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내신에 대한 평가와 비교과, 그 다음에 자소서, 면접 이렇게 4가지 기본 큰 꼭지들이 있는데 이 그 비교과 중에서도 특히 이 세특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 세특 부분은 어떻게 기재되는 게 좋냐면요. 선생님한테 요구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진로 부분이 정확하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진로 부분이. 그 다음에 자기가 독서한, 아까 제가 독서 강조했잖아요. 자기의 진로에 맞는, 전공에 맞는 독서를 얼마만큼 심도 있게 읽었는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동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진로에 적합한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인성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종합전형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크게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이 좀 하나 좀 잠깐 제가 특별한 것 좀 넣어놨는데요. 종합전형 단계별 선발 방식에서 대학에서 발표한 중경외시 대학 중에 한 대학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 인문계 학생 국어국문학과 이제 합격 분포도를 좀 나타낸 건데 위에 표에 보시면 이게 표가 잘 보이시나 잘 모르겠네요. 위에 표에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가로로 좀 쳐 있고 뭐 동그라미가 막 있잖아요. 그 부분 좀 보시면 돼요. 국어국문학과고요. 합격자 평균 등급으로는 종합전형인데 2.5였고요. 거기 보시면 2등급 기준으로 해서 까맣게 막 돼 있죠.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줄처럼 보이지만 동그라미가 겹쳐지는 부분인데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XXX라고 돼 있죠. X는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1.4, 1.5에도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비교과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2등급에서 뭐 계속 동그라미 쳤는데 2등급 잠깐 오른쪽에 보시면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동그라미 한두 개 정도 있죠. 이것은 내신은 잠깐 조금 못하는 거 2.5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비교과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 4등급에서 동그라미 한 5-6개 보이잖아요. 여기는 특목 자사고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중경외시 중에 한 대학인 이 대학은 1단계에서 3배수로 인원을 뽑았고요. 서류 100인데 내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로 해서 1단계에서 60명을 선발합니다. 이 친구들의 비교과 점수는 통상 저희들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 정도인 학생이고요. 이 친구들 2단계 면접을 통해서 1단계 70, 면접 30을 해서 이제 합격을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비교과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추어가 상당히 좀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 DIB 입시전략연구소 수시 컨설팅에서는 이런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80개 정도로 소트를 해가지고 각각의 점수를 줘서 이 배점을 1에서 100점 사이를 기준으로 좀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서 65점 정도 이상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으로 좀 추천을 좀 많이 합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서 4,500자에서 5,000자 됐던 것이 올해년도 2022학년도에서는 문항수 4개에서 3개로 줄었고요. 글자수도 3,100자로 줄었지만 글자수가 줄었다고 해서 글을 쓰기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글이 많아서 적었다라는 것은 적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되냐면 우선은 상당히 양적보다는 질적인 퀄리티를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질서 정연한 논리적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좀 나타나줘야 된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 글을 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자기소개서 조기 폐지대학 같은 경우는 고대, 서강대, 한대부터 몇 개 대학이 있지만 대학 자체가 198개 대학, 총 198개 대학 있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종합전형이 있는 대학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거의 쓰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저희 DIB 입시전략소에 자기소개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종합전형에 대해서 인문계 5개의 학과 표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이 페이지를 멈출 생각인데 우선은 본인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학교 또는 원하는 과가 있는지 살짝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 좀 보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들에서 상당히 좀 차이점이 있다. 수능 최저가 종합전형에서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35개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고대 2대, 그쵸? 홍대, 연대, 경희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조금 전 같은 경우 다시 넘겨볼게요. 조금 전에 인문계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컷이 굉장히 밑에까지 쭉 내려가 있는데 이건 일반고 기준은 아니고요. 일반고하고 특목자사고가 같이 합쳐졌을 때의 평균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문계 5개 학과 종합전형에서 지원 범위는 이건 일반고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광명상과 서동도 가인경까지는 일반고 기준으로 3.8 이상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 이상을 권장하며 수능 최저의 충족이 관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능 최저 4개 합 7, 자연계는 4개 합 8입니다. 이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같은 2.0 이상을 권장하고요. 수능 최저가 3개 합 6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연계 5개 학과 종합전형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의 유무에 관계되는 것에 따라서 살펴보시고요. 상위권, 중위권 대학 35개 대학 중에 6개 정도 학과가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표를 보시고, 제가 처음부터 수업을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평가 반영이나 반영 비율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어바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실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영해서 분석적인 전문가적인 컨설팅이 좀 필요는 합니다. 종합전형 일반고입니다. 국승세단, 광운, 성신까지는 보통 3.2 이상 정도 권장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나 이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의 지원 전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치한 약수 종합전형. 아까 제가 약학학부는 올해 연도에 37개 대학에서 처음으로 2.2 플러스 4년제에서 6년제 학부로 처음 실시한 대학이어서 아마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을 거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집 인원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대, 숙명여대, 그죠? 덕성여대가, 여대가 2, 3, 4위 랭크로 좀 있으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노려볼 만한 의학계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혹시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치약 한수 요 라인에서 파란색 부분은 서울권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 인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황토색 같은 경우는 지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종합전형 의치약 한수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했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1.1에서 1.3 수도권이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는 1.2에서 1.5. 약대 같은 경우 수도권은 1.1에서 1.5, 지방권 같은 경우는 1.3에서 1.8 정도로 되는데, 종합전형이니까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은 비교과가 확실하게 좀 돼줘야 되고,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체킹하셔야 됩니다. 종합전형 활용 전략입니다. 종합전형 활용 전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위 15개 대학이나 중위권 대학의 35위권 이상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으로 뽑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교과전형, 논술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 우리 재학생들이 많이 아마 지원할 것 같은데, 우선은 중상위권 대학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노스 대입진단 학생부 점검 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전문가 스페셜한 선생님들께서 80개 이상 대학하고 똑같은 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65점 이상이 된 사람이 지원하면 상당히 좀 좋다. 다음에 내신의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교과가 중요하고 정확한 비교과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더군다나 평가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부분도 컨설팅 필요하면 저희 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자소서 같은 경우는 비교과에서 끄집어내서 그 자소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자소서 준비 자체가 면접 준비를 위한 1단계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소신 지원 카드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안전카드,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소신카드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쟁률은 교과보다는 조금 높지만 논술보다는 현저히 좀 낮고요. 취업률은 높습니다.
이번에는 논술 전형의 변경사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보다는 밑에 논술 출제범위하고 교과 논술 이 부분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뉘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의 논술과 그 다음에 중하위권 대학의 논술은 조금 좀 다르다.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표에 보시면 가운데 표면 보면 연세대라고 되어 있죠. 스카이 대학에서 논술이 시험 보는 학교는 연대밖에 없는데요. 연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 진로 선택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이 시점까지 등한시 만에 했다라면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연대를 좀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는 영어 제시문. 연대, 이대, 한국외대 등은 제시문 자체를 영어로 제시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상당히 좀 필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세 번째 칸은 자연계열, 연대, 성대, 서강대에서 고려대, 세종, 약학학부까지 해서 여기 대학 같은 경우는 자연계인데 수리논술 또는 수리과학논술인데 기하가 들어간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미적만 공부했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기하로 만약에 극복이 가능하다라면 기하를 준비해서 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논술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N수생들이 대거 6논, 즉 수시 6개 카드를 논술로 다 쓰는 N수생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추함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감안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다음 밑에 교과논술 시행대학은 올해 년도에는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인데요. 인원수도 상당히 많이 뽑죠. 가천대 851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 살짝 예를 들어보면 교과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적성고사라고 들어봤죠. 적성고사 11개 대학에 적성고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적성고사를 대행으로 대학별로 좀 만들어낸 게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교과논술입니다. 교과논술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놓은 것은 교과에 대해서는 내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수능 기점으로 얘기하면 킬러 문제 같은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이든 뭐 국어든 간에 예를 들어 수학에서 4점짜리보다는 그래도 3점에 준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 요런 거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시험에 보는 과목이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만 보기 때문에 다른 영역은 잘 못해도 두 과목을 좀 잘하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문항수가 또 많지도 않습니다. 15문항인데 인문계열은 국어가 9문항, 수학이 6문제가 나오고요. 자연계열은 수학이 9문제, 국어가 6문제가 나오는데 이 배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점은 한 문제당 10점입니다. 이 10점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천대가 같은 경우는 등급과 등급 간에 예를 들어서 3등급과 4등급 간의 격차가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5점밖에 등급이 차이가 안 나니까 교과에서 교과는 3문제만 더 맞아도 2단계의 교과에 대한 등급에 대한 부분은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2문제 더 맞으면 4단계를 점프해서 커버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재 내신 등급이 5, 6등급 맞은 학생들도 충분히 준비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특별하게 교과나 비교과가 탁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 15개 문제 중에 10개에서 11개 정도 맞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수능 최저도 상당히 좀 여유롭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1개만 3등급 맞으면 되고, 수원대와 가천대하고 국어만 빼놓고는 거의 비슷한데요. 미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상위권 논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 논술인데 빨간색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들어간다. 경희대 논술, 수능은 논술인데 자연계 하단에 보이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기하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다음에 제가 교과 논술이라고 얘기했던 가천대 같은 경우는 수능 후 논술인데 제가 문항수나 과목이나 뭐 등급과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길게 설명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활용 전략입니다. 수시에서는 종합 전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논술 유형이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들어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칸 내신 중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논술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제가 얘기했죠. 한 6등급이라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살짝 좀 체킹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논술 전형 같은 건 추함률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정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상위 16개 대학의 40%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라인보다는 0.5에서 한 1단계, 1레벨 정도를 약간 좀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보면 누적도수 화살표 보이시나요? 화살표 제일 밑에 볼게요. 동대까지 갔던 작년 기준으로 동대를 만약에 갔다라면 모집 인원으로 비교하자라면 외대 정도 라인까지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전제 조건은 상위 16개 대학, 그런데 수능 인원이 확대된 학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전국 단위로 198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은 75대 25 정도로 됩니다. 상위권하고 좀 분포는 좀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정시 같은 경우는 수시는 재학생들과 경쟁을 좀 많이 하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N생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N생들이 1년 동안 공부를 좀 더 했기 때문에 1등급에서 수능 3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를 상회하고요. 이 인원은 의치학력수 스카이 모집 정원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수능 전형에서 서울대 정시 내신평가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고3 수능에서 수능 일반에서는 수능만 100% 보는 게 아니라 내신 가산점이 있고요.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가산점이 유형 1이 1점, 그 다음에 유형 2가 2점 가산이 됩니다. 이 1, 2점도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 좀 안 되는 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대학과 최하위권 대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문계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학과, 가장 인기가 좀 적은 학과 점수로 비교하면 이 정도 근각이 5.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점수 2점, 3점이 상당히 당락을 결정할 때 주요한 요소를 작용하고요. 수능 전형에서 영어 비중이 상당히 좀 강화돼 있고, 제가 그 수학에서는 그 미적분을 한 학생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올해 연도에는 특별하게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총점에서 감점을 하는 대학이 서울대하고 고려대, 가점을 하는 경우가 성대, 서강대, 중앙대고요. 특히 반영 비율 포함이 제가 파란색을 써놨죠.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반영 비율 자체를 포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요. 영어 등급과 감점 점수는 서울대 같은 경우 3등급만 해놨습니다. 1에서 2점, 2배 정도 좀 늘어났고, 고대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1점의 감점을 했던 게 2022학년도 고3 현재 학생들한테는 3점을 합니다. 인문계 5개 학과 수능 배치표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2021학년도고요. 파란색은 2022학년도 올해 년도입니다. 그래서 건동홍승 라인까지 상위 15개 대학 정도 간다라면 100분이 약 200, 미니멈 265 이상 최소는 돼야 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계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은 2021학년도, 파란색은 2022학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대 정도까지는 3에서 7점 정도 하락할 거라고 보여지고, 최소 100분위로 267 이상은 맞아야지만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의치한약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0에서 3점 정도 하락할 거로 보고 100분위로 봤을 때는 289 이상 정도 돼야 되고요. 이번에 신설된 약학부 같은 경우는 285 이상이 돼야 합격이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은 인경기 서울 얘기하는 거고요. 황토색 부분은 지방에 있는 의학계열 학과입니다. 수능 전형의 활용은 일단은 6월 모의고사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6월 모의고사 분석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 왜 6월 모의고사 분석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N수생들이 들어와 있는 평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모의고사 영역별 오답노트 필수에 대해서는 우리 최선호학원 선생님들 또는 선수학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번에 또 더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난이도 상황을 때 A, B, C, D, E가 있으면 A, B, C처럼 좀 쉬운 것들의 실수를 확실하게 좀 줄여주고, D처럼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메이크업하는 전략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수능 최저의 충족을 기본으로 해서 수능은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중요하죠. 수시가 9월 10일에서 14일까지 하잖아요, 전형이. 전형을 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수능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2학년도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인경기 35개 대학 기준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전국에는 19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대학을 가려고 맘먹으면 사실 전국의 대학은 좀 많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년도 2021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198개 대학 중에 162개 대학이 충원을 좀 하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갈 대학은 많고요. 그리고 좀 여유를 좀 가지고 긴장을 하되 여유는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상위 35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최저의 유무, 그 다음에 교과의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반영 비율이나 반영 방식이나 반영 과목에 따라 매우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15개 대학은 2.0 이내, 중위 대학은 3.0 이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전형은 평가 요소가 내신도 중요하지만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면접이 중요하다. 근데 내신 기점으로 보면 이것들이 어느 만큼 갖춰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위 15개 대학은 2.5 이내, 그 다음 중위 20개 대학은 4.0 이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칸의 논술은 상위권 논술과 교과 논술의 부분은 좀 다르다. 그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고 싶고, 교과 논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4, 5, 6등급 학생들 같은 교과 논술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수능은 상위 15개 대학이 확대가 됨으로 해서 1에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의 60%가 N수생이니까 감안하고 보면 상위 15개 대학에는 1에서 3등급 초 정도, 중위권 대학은 20개 대 3에서 4등급 초 정도로 예상을 해보는데, 이런 모든 예상들은 지금까지 기준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재학생의 93.2%가 수시에서 수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재학생들 가급적이면 수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시에서는 1등급 맞는 학생이 60%가 N수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도 그거 그대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합격한 학생 62.5%였고요. 재수생들이 해마다 5.5%씩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몇 가지 날씨표를 살짝 좀 만들어 봤는데요. 수시 4개, 원래 정시 2개인데, 4개만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이 4개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한 99% 정도 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종합전형. 가장 많은 분포를 타고 한 종합전형은 내신은 한 1에서 4등급 정도. 요 기준은 상위 35개 대학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과는 70점 이상. 저희 DIB에서는 이 비교과 분석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참고적으로 전형 특성은 수능 최저가 미반영되는 대학이 더 많다. 그러니까 6개의 대학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대학은 좀 미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가 좀 잘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비교과 분석이 상당히 좀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것과 자소서가. 교과 부분입니다. 교과의 전형에서는 1에서 3등급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권장하고 싶고요. 비교과가 70점 이하인 경우는 종합전형과 병행하기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냥 60점 이하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단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수능 최저의 충족 유무도 살펴주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교과전형도 있으니까 살펴봐야 된다.
다음에 교과 논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짧게 얘기할게요. 교과 논술에는 3.5에서 6.99 등급도 교과 논술로는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시 직전 설명이기 때문에 수시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학생 수시 준비사항, 지금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좀 많이 하시죠. 내신이 끝났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특, 마지막 세특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기재사항이 없으면 진로에 맞는 독서를 한두 권 정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게 기재될 수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두 번째 칸,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수시 6개 카드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DIB 제노스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협조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자기소개서 준비,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는 대학이 한 8개에서 18개 정도 대학이 있지만 전체 198개 대학의 대부분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준비도 확실히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프로그램도 역시 DIB 제노스 입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제노스 수시 컨설팅 플로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학부형들이 계셔서 짧게 말씀드리고 좀 지나가고 몇 가지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우선은 총 8단계로 진행되고요. 첫 번째 비교과 분석, 학생부 진단 비교과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80개 이상을 소트해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고, 역시 두 번째 내신 분석도 학년의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영 비율, 반영 방법, 반영 교과 여러 가지 전형 요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분석이 디테일한 게 필요하다. 그런 상태는 세 번째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렇다면 정시 가능한 데가 어떤 대학인가도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컨설팅한 학생이 수시가 적합한지 정시가 적합한지 아니면 수시와 정시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뭔가를 더 노려볼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다섯 번째 전형 선택, 교과가 더 나은지 종합이 더 나은지 교과 전술이 나은지 논술이 나은지 이렇게 저희가 분류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 카드를 쓰는데 교과를 2개 정도, 종합을 3개 정도, 교과는 3개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진로에 맞는 학과를 고려해서 특히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진로에 맞는 학생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찾아서 해줘야지만이 그 대학을 합격하지, 그렇지 않고 색채를 잘못 잡으면 내신이 아무조차 전부 다 떨어집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수능 최저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수능 전인지 수능 후의 면접인지까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 6개 카드를 결정해 드리는데, 안정적으로는 몇 개 대학을, 소신으로 몇 개 대학을, 도전으로 몇 개, 상향 몇 개 대학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주는데, 보통 상향은 합격 가능성 10% 정도, 도전은 40% 합격 가능성, 소신은 한 60% 정도, 안정은 한 90% 정도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교과 분석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툭툭툭툭 지나갈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주고요. 내신 분석 같은 것도 과목의 조합이나 반영 비율이나 학년의 반영 비율이나 과목의 반영 비율이나 과목의 조합이나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므로 해서 수시로 이런 과정으로 해서 수시의 추천 대학은 종합전형으로는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어떤 전형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교과에서는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추천하는 거, 수능 최저의 의무를 판단해서 어떤 정도로 하는지 두째 자리까지 분석을 다 합니다. 논술전형도 마찬가지. 논술전 추천 대학은 이 대학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는 거, 수능 전후를 다 따지고 수능 최저도 다 따지고 면접의 수능 전후도 다 따져가면서 전부 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로는 수능 최저 의무나 정시대학으로 가는, 지금 기준으로 정시대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최선의 선택, 최적의 전형 결정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교과에 한두 개, 종합전형에 4-5개, 4-5개, 논술은 좀 비추천했고요.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선택한 게 교과로는 하나 선택을 하고 종합전형은 5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출할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 자소서로 해서 학생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자소서예요. 이런 자소서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저희가 그 자소서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크게 특강과 첨삭 부문으로 나눕니다. 특강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 실질적으로 항목별의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해야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논제 제시한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성식 유의사항, 문법적이든 어법적이든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이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특강을 진행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떤 기본 모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격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예시를 통해서 아이들의 길을 좀 잡아주고 또 그 다음에 면담, 1대1 면담을 통해서 각각에 맞는 학생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학생에 맞는 소재도 선정해주고 스토리도 구성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또는 1대1 면접을 통해서 개요를 작성하게 하고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 초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1회, 2회 첨삭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본을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도와주는 게 자기소개서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자기소개서 소재 찾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학생부에서 소재를 좀 찾아서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 해서 초안 첨삭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잠깐 보시면 혹시 빠르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나요? 초안에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을 바랍니다. 라고 해서 1번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총 3개 중에 첫 번째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쓴 거예요. 우선 학생들 초안으로 작성한 건데 어머님들이 직접 보시기에는 이 글이 굉장히 잘 써졌다고 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것들을 보면 이 학생들 써놓은 걸 보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노출이 돼요.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이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학습한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추상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요. 무엇을 보완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특히 학생부 활동에 대한 기재의 컨텐츠를 최대한 이끌어내지 못한 사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희 자기소개서 컨설팅 프로그램에 쓴 학생들한테 초안을 보고 이렇게 좀 수정을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 수정이 되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수정을 할 때 첨삭 방향으로 해서 이 친구는 이제 경제학과 지원하는 친구인데 경제학 이론을 실제 상황에 연결하는 심화학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회적 기업과에서 연결이 어떻게 돼서 주제를 명확히 이렇게 잡아내는 연습을 좀 시키고요. 그런 부분들로 첨삭을 진행시켜서 중심 활동을 명확하게 학습 활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이끌어주고요. 또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학 용어에서 시작된 경제학과에 대한 호기심을 동기나 목적, 활동, 과정, 결론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보여줘서 우리 학생의 지적 탐구심과 학업 수준, 학생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컨설팅하는 게 자기소개서 컨설팅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이뤄서 이렇게 최종본입니다. 최종본을 해서 이 친구가 상위권 대학의 스카이 대학에 합격한 친구의 예입니다. 특별하게 본인이 활동한 게 없다라면 독서한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면 상당히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아직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특 잘 챙기고 진로에 맞는 독서를 한두 권 정도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오늘 후반부 설명회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합격 사례고요. 이건 경기권 2021학년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고3이니까 대부분 좀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평균이 1.59였고요. 1학년 때 1.83, 2학년 때 1.50, 3학년 때 1.49의 내신 성적을 받은 친구인데 합격의 포인트로는 이렇습니다. 2, 3학년 때 성적 향상과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주제 발표, 동아리 우수, 독서에 수상한 거라든가 경제에 관한 진로 동아리를 활동을 했다든가 또 세특에서 경제토론, 진로 독서도 전부 다 경제에 관련된 걸 했고요.
다음에 독서조차도 진로 독서에 관한 독서들이 무려 28권이나 한 학생이어서 세특에도 가장 기재가 좀 잘 된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역시 이 친구의 진로는 경제학과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빨간색 보이시나요? 고려대 학교 추천 경제학과에 합격하고 성대중앙대도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려대를 당연히 다니고 있겠죠.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수능을 봤을 때 실제 수능에서 2021학년도에 취득한 등급은 밑에 보이는 대로 31122 등급을 받았고요. 이 등급으로 정시에 갈 경우는 가톨릭대 경제학과를 갑니다. 물론 가톨릭대 경제학과도 아주 좋은 학교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대가 또 좋은 학교라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시는 재학생이 유리한 전형이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올해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에서는 좀 빠르게 좀 지나갈게요. 1점대, 2점대, 3점대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도 경기도권인데 내신 3점, 평균 3.26 등급이었고요. 이 친구는 빨간 것만 밑에만 보겠습니다. 단대 소프트웨어 인재 모바일 시스템 공학 합격한 친구인데요. 수능으로 봤을 때는 35232 등급을 받아서 요 점수로 정시로 간다면 수원대 컴퓨터학과 갈 수 있는데 인서울에 있는 단대를 간 학생이고요. 서울권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권 평균 1.42 였고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에 간 친구, 서울대, 연대, 고려대, 스카이 다 합격한 친구죠. 근데 수능에서는 11113을 받았는데 일자가 많이 보면 굉장히 공부를 이렇게 성적이 기는데 좋을 거라고 착각을 좀 많이 하는데 1등급이어도 백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99% 1등급이냐 96% 1등급이냐에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탐구가 또 3등급 있는 것도 좀 차이가 좀 있죠. 어쨌든 간에 11113으로 갔을 때 이 친구가 수능으로 2점수로 갔다라면 경희대 아동가족학과를 가야 되는 친구인데 종합전형으로 서울대 합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가 우리 재학생들한테는 정시에 비해서 얼마나 유리한지를 잠깐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만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신 3.36 등급이었고요. 이제 좀 빠르게 보이시죠? 합격한 대학은 성신여대, 서울여대, 명지대, 가톨릭대 합격한 친구인데요. 수능 등급으로는 수능은 그해 년도에 3, 4, 2, 4, 3을 취득을 했고요. 요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공주대 영어영문학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성신대, 서울여대, 명지대, 가톨릭대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모든 일정을 감안해서 진행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능 원서 접수는 9월 10일에서 14일이고요. 수능 전 면접과 수능 후 논술 이런 것도 다 따지고 면접, 논술 이런 일정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 학생 친구들이 겹치지 않게끔도 다 따져야 돼요. 동선도 따져야 되거든요. 또 아이들 컨디션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학과만 이렇게 제시해 줬다가 당에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이나 논술을 더 잘 못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려를 반드시 잘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너스 수시 자기소개서 컨설팅은 등록 기간은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7월 9일에서 7월 30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서류 제출은 7월 19일에서 7월 30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수시 컨설팅이나 자소서 컨설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등록을 어머님들이 하시게 되는데 오늘 내일 사이로 다 끝나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끝나는 거니까 대다수의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지원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많이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 서류를 내실 때는 최대한 좀 빠르게 제출을 해주셔야지만이 됩니다. 특히 올해 연도 같은 경우는 입시 전형 요소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좀 최대한 서류를 좀 빨리 줘야지 정확하게 저희가 진단을 하고요.
또 저희가 수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A하고 B로 나눠져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B 같은 경우는 저희 입시 전문 컨설턴트들이 하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역량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고요. 최소 10년 이상의 컨설팅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선별된 집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맡기셔도 되고요. 그분들이 아주 잘 해주시고 입결 상태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우리 인터뷰한 학생들 많이 봤잖아요. 그분들도 전부 이제 그분들과 함께 우리 컨설팅을 진행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그 조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인터뷰 영상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설명이 끝나고 난 후에 후반부에 인터뷰가 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어떻게 수시 컨설팅이나 자소서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거에 도움을 받아서 합격했는지 들어보시면 금방 신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전화만 예약을 했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요. 등록 자체가 결제가 이루어진 것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점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매번 몰리기 때문에 작년도도 다 마감이 됐고 매해마다 지금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기소개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시 컨설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시 컨설팅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뭐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성적표, 3학년 1학기 성적표하고 모의고사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캠퍼스로 제시해 주시면 되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시 6개 카드를 완전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컨설팅 부분 같은 경우는 특강과 첨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최종적으로 산출문이 되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컨설팅을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등록순 마감이니까 선착순 마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구체적으로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제너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그다음에 각 캠퍼스의 후선부서인 지원실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DIB 입시 전략연구소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그 DIB 입시 전략소를 믿고 이제 저희와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해준 학생들의 합격 사례를 잠깐 지금 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프라이빗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은 지금 써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좋은 입결 결과가 나타났고요. 여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께서도 하여튼 최선의, 최고의 입결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DIB 교육과 저희 DIB 입시 전략연구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장시간이었을 텐데 제가 좀 급하게 좀 워낙 또 중요하고 엄중해서 좀 급하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학부형님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엄중한 코로나 현실에서도 우리 재학생들 다 모두 우리 어머니들 모두 다 건강해서 수시 수능도 잘 봐서 합격의 길로 가기를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